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을 확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오프닝벨인데요. 저희 아침을 여는 듯이 오프닝벨 2부 꽉 채워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이어서 또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추진 소식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카카오 그리고 신세계그룹 또 MBK 파트너스와 칼라일 등이 또 이제 매각 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유력한 후보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빅3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라든가 신세계라든가 그다음에 홈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 그다음에 이제 다크호스로 오면 이제 롯데를 좀 또 꼽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롯데도 좀 보면 이제 롯데온이 별로 이렇게 발전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든 간에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거의 뭐 탑 랭킹 1위 내지는 3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지금 네이버하고 쿠팡이 1, 2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네이버 쇼핑이 1위를 탈환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쿠팡하고 계속 이제 거기서 1, 2를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베이는 이제 우리가 3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죠. G9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18일 날 예비 입찰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매각 가격이 4조에서 5조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평가 자체가 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지금 이게 그 비교한 거는 이제 아마존의 PSR 비율 가져서 나온 건데 네. 사실 이제 또 미국의 어떤 이베이를 했을 때는 또 한 3조 한 8천억 정도 되고 지금 이제 4조 5조 사이인데 제가 볼 땐 금액이 이제 어떤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회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파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벨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증시 상황, 네, 말씀 이어가기에 앞서서 증시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10초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장이 시작된 지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장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 1.39%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954.33포인트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폭을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8%까지 하락세 키워냈네요. 883.23포인트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현재 외국인들이 3,6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4,4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장 초반에 잠깐 발을 담궜던 연기금은 다시 또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현재 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36억 원 소폭이지만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4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도 함께 400억 원대 외국인과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0.98%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1,2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21% 계속해서 낙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132,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LG화학이 3%대 지금 크게 하락하면서 86만 3천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현재 3.5%까지 지금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총 5위 종목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35만 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삼성 SDI도 LG화학과 함께 4%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62만 4천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거의 3%대 가까운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44만 500원 선 흐르고 있고 셀트리온도 2.75% 내림세 보여주면서 28만 3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도 포스코가 1.4% 빨간불 켜내면서 32만 6천 원 선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 업종들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2.65%로 내림세 보여주면서 29만 3,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LG전자는 1.0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3%대 가까운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만 9,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28% 크게 하락하면서 14만 7,3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HLB가 0.4% 강보합권, 펄어비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훨씬 더 많이 힘을 잃습니다. 3.2% 하락하면서 48,3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머티리얼즈와 시젠만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12만 3,7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52% 크게 급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만 6,1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3.8%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4만 8,2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CJ ENM도 1%대 약세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3%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92,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3.35% 내림세 기록하며 47,55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2.83% 약세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도 1.16% 하락하면서 94,1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국채금리 10년물이 1.6%까지 장중을 터치하면서 국채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관련된 은행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 4.5% 상승하면서 52,2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 또 금융주 관련해서 52주 신고가 터치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한지주도 2.55% 상승하면서 36,15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88%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까지도 1%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주 살펴보시면요. BNK 금융지주 3.6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터치했고요. 제주은행도 5.75% 급등하고 있습니다. 9,57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J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까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오늘은 유통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백화점 관련주들은 1분기 실적의 개선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쇼핑이 3.49% 급등하면서 13만 3,5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신세계가 2.2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9만 4,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면서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을 했고요. 현대백화점도 3.33%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만 3,0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에서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벨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목요일 날 내일 모레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아시겠지만 옵션은 한 달 만에 만기가 돌아야지만 이제 선물은 3개월 만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만기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거의 뭐 5조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면 또
옵션 포지션은 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달에 있어서는 콜옵션도 매도를 했고 또 풋옵션을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하방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번에 선물 옵션 때문에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상승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선물 옵션의 파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즉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봐서는 항상 보면 이제 약간 반대, 그러니까 선물에서 매도면은 옵션을 일단 상방, 아니면 네. 선물에서 뭐 매수면은 옵션에서 하방인데 이번은 완벽하게 삼박자가 일단은 하방으로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3,000선이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봤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은 이제 2,700인데 2,700까지는 굉장히 이제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는 한 10% 정도인데 저 볼 때는 뭐 2,700선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그래도 3,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거든요. 네. 코스닥이 지금 뭐 힘없이 매갈이 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121선이 이제 903인데 지금 120선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선이 201선이 855예요. 그럼 855에 지금 오늘 880이나 30포인트 남았는데 그러면 한 4% 정도 하락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봤을 때는 이제 201선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들이 일단 코스닥에서 실망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갔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반듯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회복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중국 주도의 성장에서 일단은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이 일단은 다시 1위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금리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서 뭐 새로운 뭐 금융주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뭐 코스피는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자금 흐름은 공모제 너무 이렇게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청약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지금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러한 어떤 시간의 미스매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모주 어떤 자금이 좀 환입될 때까지는 이런 약세 경향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언제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율을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로 받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지금 환율이 또 1,14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 원화의 어떤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들어오기는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는 기간에 투신이나 아니면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이제 어제까지 거의 4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100일 연속 매도하리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네.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국내 어떤 수급 개인이 받쳐지는 장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럼 이제 연기금이 언제 돌아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목요일날 선물 만기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네.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비차에서 거의 한 20억 정도 벌써 순매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운 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하락률이라든지 상승률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우리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금융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은행주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떤 면에 소외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경기 어떤 방어주에서 이제 통신주들이 또 이럴 때는 이제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런 우리 뭐 유통주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관련주들은 요새 보면은 이제 전에만 해도 어떤 그룹이면은 그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 정치인 테마주도 거기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잘못 고르면 완전히 낭패를 볼 수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선거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순환매가 되지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누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또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 건가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는 이제 바로 선거가 다음 달이기 때문에 네. 누가 당선에 따라서 어떤 정책 관련들에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좀 만나보는 타이밍이죠. 네, 바로 이슈킹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주 코스피 기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동시에 매수한 종목, 그다음에 동시에 매도한 종목을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연 수급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3월 2일 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좌측은 이제 순매수고 우측은 이제 순매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동시에 일부 뭐 쌍끌이 매수라고 하겠죠. 네, 그런 그렇죠. 종목들 보시면 이제 이날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포스코, LG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생명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종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이 계속 요새 이제 목표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이제 화재가 있었어요. 대산단지에서 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는 어떤 기저 효과,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사실 롯데케미칼은 계속 어널리스트들도 좋게 평가하는 종목인데 일단 이날은 이제 뭐 쌍끌이 매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역시 이제 우리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보험주들이 일단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주들은 이제 워낙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오르면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양매수, 쌍끌이 매수를 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매도, 그러니까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SK 바이오팜, SK 이노베이션, DL,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오늘도 보면 이제 이 우리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일단은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은 워낙 이제 상장 시 인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좀 악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지 않나 이렇게 돼서 일단 이날은 SK 바이오팜, SK 이노베이션, DL,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양매도를 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있어서는 이제 보면은 녹십자 랩셀, 매드팩토, JYP 엔터,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SK 머티리얼스, 오스커트 HF에서 주로 이제 보면은 뭐 코스닥은 주로 이제 뭐 바이오 업종이 일단은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중에 이제 보면 JYP 엔터, 이제 엔터주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엔터주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K-팝도 있는데 일단 엔터주들도 보면은 이게 항상 이게 순환을 하더라고요. 그 거기 내에서도 보면 이제 뭐 빅히트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YG 플러스 뭐 쭉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떤 면에서 좀 어떤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어떨 때 오르면 이제 탄력받게 오르는데 사실 JYP 엔터도 뭐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은 이제 많이들 빠지고 있는데 사실 뭐 엔터주들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우리가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날은 이제 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던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리노공업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리노공업의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뭐 이날은 좀 또 양매도를 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이제 네이버, 포스코, 셀트리온, 이마트, 코스맥스, 롯데쇼핑 아주 이제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쇼핑 이러한 이제 우리 유통 관련주들이
아마 일단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선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까지 일단은 올라간 상태인데 네이버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계속 상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커머스에서도 네이버가 이제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웹툰이라든가 지금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지금 이제 계속 치고 나가니까 이제 카카오도 이제 덩달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목표가들이 보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 원이 최고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57만 원, 56 나오는데 이제 네이버도 이제 50만 원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네. 전에보다는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두 종목이 물론 우상향으로 같이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그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하면은 팔고 싸다 하면 사니까 이게 항상 이 각축을 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계속 이슈를 생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 트렌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철강 관련주,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되면서 이제 철강석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른다, 뭐 이런 거를 인해 가지고 이제 포스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가 계속 또 이제 그 순매수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SK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금호석유, 녹십자여가지고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SK 금호석유도 이제 계속 그 조커하고의 어떤 그 경영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금호석유도 아쉬운 게 회사 실적 굉장히 좋아요. 네. 좋은데 이런 어떤 경영 외적인 어떤 거 업무 외적인 거 요소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지 않나 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이날은 좀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차 배터리 것도 있지만 이제 LG화학하고 어떤 소송 문제 과연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네. 치명상은 뭐냐면 이제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제 뺏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도덕성 면에서 좀 치명타를 입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녹십자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제약 바이오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녹십자라는 종목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이 한 뭐 과거에 한 뭐 2, 30년 전에도 네. 그때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립이 안 됐을 때 유일하게 녹십자만이 이제 R&D에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R&D가 네. 이제 녹십자가 어쨌든 지금은 워낙 뭐 다른 좋은 제약사들이 치고 나와서 관심 못 받지만 녹십자는 우리가 원래부터 이 R&D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녹십자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주가는 이제 뭐 다른 워낙 그런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관심을 못 받지만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R&D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선구 제약 업체다. 이렇게 네. 저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 제가 추천한다라면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안 해요. 워낙 이제 그 각오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3일날 코스닥의 경우에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SM 테스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는 이제 JYP 엔터가 있는데 이날은 또 SM이 또 일단 그러네요. 이제 네. 순매수를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테스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얘기 뭐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우리 그 유럽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상품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이렇게 매수하다가도 이제 재고 문제, 재고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어쨌든간에 항상 그 셀트리온은 이제 헬스케어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고가 쌓이면은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이슈가 된 게 이제 그런 재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또 부각이 되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재고가 줄었다면 물론 오르겠지만 또 재고 문제가 또 계속 나타나면은 다시 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날 매도한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라는 게 휴젤이 있는데 네. 바이넥스는 이제 우리가 이브라더스 얘기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렇죠. 바이넥스가 이제 그 원료의 어떤 그런 그 비율을 속였다라가 이제 뭐 영업정지라가 이제 바이넥스가 최근에 어제 이제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하다가 어제 거의
이제 하한가 근처까지 이제 빠진 모습인데 오늘은 아직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바이넥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3월 3일 날 이렇게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4일 날 보시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 효성 첨단 소재, 강원랜드, 하이트 진로, OCI, 호텔신라, DGB 금융지주, GKL, 중군단.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은행주들 DGB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인 OCI,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하고 GKL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네요. 보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종목들은 카지노 관련주인데 사실 뭐 카지노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열리지가 않으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은 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 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파라다이스까지도 이제 계속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또 어디까지 오를지. 근데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상상에 의해 가지고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살 때는 이제 숫자로 확인될 때만 사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렇게 해서 기대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봐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예상대로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만 예상했는데 숫자가 안 나왔으면 완전히 바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라도 어떤 자존심도 강하고 한데 이런 것도 뭐 확인도 못하고 했다 그러면 사실 밑자야 번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자라야 번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숫자로 과연 언제 확인이 될 건가 해서 보면 1사분기 실적 자체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기재기를 펴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하이티 진로 뭐 문신료 업종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면세점도 보면은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가 브랜드 상품 오히려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면세점이 이제 잘 되려면 결국은 이제 그 국외 항공 이런 쪽이 이제 여행 수요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좀 선취매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날은 특별하게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삼성전자가 이제 저부터 이제 현대차, 카카오, 뭐 네이버 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게 3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면은 워낙 이제 우리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SK 케미칼이 계속 또 네.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케미칼은 이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뭡니까 그 SK 바이오 그의 어떤 대주주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어떤 것 이런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도 이제 계속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하락한 양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뭐 하이닉스, SK까지 해서 지금 뭐 모든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 공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어떤 신호탄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어떻게 언뜻 봐도 수급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이런 게 이제 그날 3월 4일 날 이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순 매수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 YG 엔터, 안랩, CJ ENM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이제 이쪽으로 보였죠. 다시 흐름이 아까 보이고, 이제 네. 파라다이스는 이제 코스닥이고 아까 뭐 강원랜드나 GKL은 이제 코스피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매수를 했고 이제 YG 엔터 뭐 이 종목이 다시 또 약이 나왔죠. 근데 이제 안랩까지 또 일단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안랩도 보면 이제 뭐 투자한 회사의 어떤 가치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종목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한 10배 이상 또 수익을 났다 그래가지고 안랩이 어제 한번 이렇게 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휴젤. 그래서 휴젤도 계속 이제 줄기차게 지금 뭐 이틀 연속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5일 날로 갑니다. 네. 3월 5일 날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지난주는 이제 4일밖에 없었어요. 3일줄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이제 LG화학, 기아차, 포스코, 삼성생명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계속 지난 며칠 전에도 나왔었죠. 네.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그 선호하는 이런 종목으로 나섰고, 네. 그다음에 삼성화재, 보험주, 뭐 LG화학인데 역시 이제 매도한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모비스, 현대차, NC소프트, 삼성 SDI 보면 이제
그 3월 4일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3월 4일이 어떤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떤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3월 4일, 5일 봐서는 좀 외국이나 기관들이 동시에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 이제 메디톡스, 그다음에 KPM테크, 웰덱스, 웹젠, 포스코 ICT 이제 비교적 뭐 약간 이제 우리 ICT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 셀트론 헬스케어, 이탈리안 테크, 삼천단자, KMW 이제 KMW 역시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5G 관련주가 작년 초부터 막 온갖 전문가들이 뭐 간다 가지고 지금 네. 거의 2년째 1년 이상 죽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30% 이상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5G에 분명히 이제 계속 글로벌 전환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를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금 자체가 좀 비싸야 몰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이제 5G 관련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뭐 올해도 요원하지 않나. 그래서 뭐 미국에도 지난번에 뭐 이제 주파수 이제 경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라 이제 미국에서도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또 잠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제 5G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숫자를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제 투자를 분명 할 텐데 네. 투자를 얼마나 했고 이게 과연 수익이 얼마나 반영이 될 건가 해서 이제 5G 관련주 가지신 분들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뭐 만약 워낙 대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몇 년 쉴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뭐 그냥 각오하고 그냥 네. 묻어두시면 되지 그냥 않을까 덮어둬야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매수한 종목을 이제 코스피에 보니까 이제 포스코는 일주일 내내 보면 3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어요. 네. 그다음에 LG화학도 3월 2일하고 5일.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이 종목들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한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그다음에 네. 이제 순매수 보였는데 나머지 이제 기아차나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이버는 이때는 매수하지만 또 매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 종목이 이렇게 색깔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4일 중에 3일 동안 순매도를 보였고 카카오도 이틀 내내 네. 순매도를 보였고 네이버는 이제 하루 순매수 이틀 순매도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하이닉스, 현대차, SK케미칼 이 종목들은 줄기차게 네. 이제 매도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 기아차는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이런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면은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LG화학,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2일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3일, 현대차,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하이닉스, SK케미칼은 2일 연속 순매도였고요. 네.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기아차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 이제 포스코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잖아요. 역시 그렇죠. 보면 주가가 포스코는 이제 지난 이제 흐름이 좋았어요. 보면 이제 30만을 돌파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급이 일단 계속 몰리면서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계속 순매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들하고 이제 투신이 거의 순매수 기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일단은 또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또 수급을 봐서는 뭐 이 종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3월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또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팔을 때는 결국엔 이제 뭐 관련 회사들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상승을 할 때 네. 이제 기타 법인의 어떤 수급에 좀 특이한 상이 있을 때는 좀 의심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보면은 이틀 연속 순매수했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90만 원을 타치를 했죠. 그래서 네. 보면은 역시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많이 샀죠. 그 3월 5일 날 그래서 네, 연기금이 그러네요. 금요일 날. 계속 매도를 하면 계속 줄기차게 매도하는데 하다가, 이날은 네. 순매수를 전환을 했고
투신도 꾸준히 사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화학이 그래서 90만 원을 타치를 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도 이제 7만 8천 원대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올랐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샀어요. 네. 보면 이제 연기금도 많이 샀고 투신도 이날 많이 샀죠. 그리고 이날은 또 기타 범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삼성생명이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그 조심할 게 뭐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다가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할 때는 뭐 무차별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대량 매도 나오는 날 일단 같이 한번 그렇죠. 따라서 파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줄기차게 팔고 있죠. 뭐 그렇죠. 연기금도 계속 팔고 투시는 좀 샀는데 이거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뭐 파는 거 봐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뭐 오늘 내일 회사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파생 관련해서 우리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은 파생 관련해서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줄기차게 파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3일 동안 팔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위 랭킹 20위까지만 제가 하기 때문에 네. 20위 벗어나면은 안 나서긴데 보면은 네. 거의 뭐 이거는 일주일 내내 그렇죠? 네, 그러네요. 매도한 거 나오죠. 4일 동안 매도한 거 나오고 뭐 지난주 26일도 계속 매도한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수급에서 네. 이게 이제 돌아서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뭐 기타 법인까지도 이제 이렇게 파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이 결국 이제 기타 뭐 개인이 사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개인이 또 사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다. 네. 드물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줄 수가 없죠. 안 내죠.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항상 그쪽으로.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엇갈리면 또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방향성이 같을 때는 괜히 개인들이 덤빌 너무 필요가 싸다고 없다. 해서 들어가봐야 일단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네. 차라리 개인들은 하려면은 이제 이런 장세는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볼 네. 때는 섣불리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이제 심리적으로도 무장이 되거나 어떤 뭐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손실 규모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손절을 있고. 정해놓고 네.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퍼센트보다는 손실 금액을 정하고 들어야 아. 마음이 편해요. 네. 네? 항상 이제 따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이게 보면 이게 남의 돈 벌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항상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하면 나는 100만 원까지는 잃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편한데 보통 주식하는 사람 내가 1,000만 원이면 조만간에 2,000만 원 벌어야지 이러다가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런 네. 걸 좀 항상 생각하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공모주만 하세요. 네. 공모주 그게 제일 속편해요. 네, 그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카카오도 보시면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무차별로 팔고 있죠. 그렇죠. 연기금도 많이 팔고 있고 투신도 네. 계속 팔고 있으니까 뭐 이 종목이 물론 뭐 무표가는 오르지만 과연 오를지도 이제 그것도 퀘스천 지켜봐야 맞고요. 될 일이고. 네. 뭐 네이버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엇갈려요. 네. 이제 사고 팔고 해서 보면은 이제 투시는 좀 산 모습이고 연기금은 또 계속 파는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니까 이제 네이버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네. 이게 한쪽 일방적으로 가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계속 좀 주가 흐름이 팔매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가격은 네. 15만 원대 하다가 16만 원인데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3월 5일 날 연기금을 샀다는 거 네. 이게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우리 그 아르헨티나 그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제 움직여서 네. 좀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리튬 호수 얘기하신 거죠? 리튬호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계속 줄기차게 연기금 팔고 있고 투신은 그래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는 좀 투신하고 연기금이 연기금.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파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떤 뭐
반도체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졌는데 안 해도 왜 팔을까? 이거는 선물로 파생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파생의 동향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도 뭐 계속 이슈가 나오다가 뭐 네. 아이오닉 5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그렇죠. 이제 연기금은 좀 팔았다 산 모습이고 투시는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무차별로 팔고 있죠. 뭐 이런 종목이 또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SK케미칼은 뭐 이거는 뭐 연기금 투시 외국인 뭐 줄기차게 팔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40만 원까지 받던 종목인데 이게 네. 30만 원까지 안 되는데 이 종목이 보면은요. 이게 고점에서 이거 굉장히 이게 짚어요. 산하고 골이. 그러니까 고점에서만 빠지면 뭐 이게 한도 바로 끝도 없이 반쪽이 밑으로. 막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네. 왕창 빠졌다가 올라갈 때 팍 올라가니까 SK케미칼이 요 흐름을 잘 타면 네. 수익이 나는데 그러게요. 거꾸로 타면 완전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박살나는. 박살나는 종목 네. SK케미칼입니다. 하여튼 이 종목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그 대형주는 조정 이렇게 뭐 크게 빠지면 분명히 회복이 되는데 네, 그렇죠. 이 종목은 뭐 그냥 가차 없이 쫙 들쑥날쑥하게. 빠지고요. 쭉 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6만 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네. 다시 거의 뭐 고점 대비 3분의 1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죠. 네 있으니까 원래 또 이제 관심도 골이 가져봐도. 깊으면 산이 깊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SK케미칼이 뭐 일주일 동안 뭐 회사 내용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보면 저 차트들은 이제 차트에 모든 게 다 있다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 이제 차트를 뭐 요새는 보지만 옛날에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네.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차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초기에는 매니저들이 차트를 보면 이제 선배들한테 혼났어요. 아니 네가 차트를 만드는데 차트를 왜 보냐. 그러니까는 이제 차트 공부들을 별로 안 했어요. 초기에 매니저들은. 왜냐하면 뭐 자금이 항상 넘쳐나니까 네. 내가 사면 오르고 그러는데 차트가 그렇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워낙 그 다변화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펀드 매니저의 어떤 그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펀드에서 이탈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개인들이 직접 했는데 아마 이제 개인들이 이제 효과를 많이 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아마 펀드나 이쪽으로 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네. 계속 너도너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배팅 금액이 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겠죠. 빠지니까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뭐 그럼요. 대부분이 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대출 받아서 많이 했을 텐데 마이너스 통장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서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 일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잊어버리고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 뉴스에 아니 막 주거적으로 빠졌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큰 손들은 1년에 딱 2번 해요. 그때는 이제 신호가 뭐냐면은 이제 조선일보 일면이 이제 신호예요. 네. 근데 주가가 막 오르면 이제 막 조선 일면에 뭐가 나냐면 아 주가 왜 이러지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일면에 막 주가 막 받아야지 뭐 누가 자살한다 이러면 그때가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큰 손들은 네. 그때 이제 보면은 1년에 딱 2번만 해요. 네? 딱 그런 신문에 근데 요새는 뭐 하도 뉴스가 나와진 조선일보 일면에 그건 안 나오는데 네. 딱 1년에 2번 해요, 2번. 그래도 뭐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나요. 네. 그때 바닥에서 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 투자자들이 그 보유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일주일도 안 되나요? 그렇죠. 어. 3.5일이에요. 네. 3.5일. 엄청 빨리. 그러니까 네. 단타로 해서 계속 회전하니까 이제 좋은 회사는 증권사죠. 증권사. 뭐 네, 수수료. 고리를 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네. 삼성전기도 뭐 계속 이슈는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 파는 모습, 외국인들도 뭐 3월 2일 날은 대량 매수했다가 다시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기아차도 뭐 아까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좀 개인적으로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지금 분들이 뭐 또 지금 뭐 얘기하시던데. 신차 6 뭐 지금 HV6인가 나왔다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애플하고 뭔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네. 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조심스럽죠. 않나. 아무래도 그쵸? 뉴스를 내보내기는. 그래서 이제 뉴스로 하기엔 그렇고 일단 실적으로 일단 말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틀 연속 매수를 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재라고 삼청동 제약 이거 이제 매도한 모습인데 종목이 몇 개 안 돼서 2일 이상 순매도 종목은 휴재라고 삼청동 제약. 그다음에 이제 매수매도 반복 헬스케어 가지고 순매수만 한 종목은 없었어요. 보면 이제 그러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보시면 이제 등락이 엇갈렸는데 3월 5일 날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투신도 네. 뭐 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젤은 외국인이 계속 줄기차게 2주 연속 팔고 있고 연기금이나 뭐 투신도 좀 많이 파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이겠고 하여튼 개인들이 많이 이런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익을 안 네. 내주니까 우리 개인들은 이런 큰 종목보다는 차라리 외국이나 투신이 건드리지 않은 종목들이 오히려 네.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략이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주식은 뭐 100%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천동 제약도 이제 우리 안구 눈 관련 이제 약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계속 지금 보면 네. 6만 원대 하던 주식이 다시 5만 원대까지. 그러네요. 근데 연기금하고 투신 외국인이 이제 계속 파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 제가 지난주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상위 네.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역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3월 4일 날 일단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를 하는 거 봐서는 그때가 네. 어떤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선물 만기일인데 과연 그때 이후에 과연 이번 주 금요일 때는 어떻게 시장이 다시 한번 패턴 변화가 일어날지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보면은 그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거래를 조금 더 조심하면서 좀 지켜보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오전장은 좀 하락세로 좀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오후장 어떻게 예측해 보시나요? 지금 뭐 상해 지수가 조금 이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환율에서 어떤 그 좀 이렇게 원화가 좀 강세해서 1,140원 이하로 간다면 좀 더 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수에 있어가지고 뭐 차익 거래는 벌써 51억 순매도고 아까 비차익이 2천억대 지금 3,600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비차익이 좀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면 상승을 전환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계속 유지된다라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가 이제 5조가 넘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통 외국인들이 과거에 보면 뭐 2조, 3조까지는 갔는데 이렇게 될 때는 4조까지는 봤는데 이렇게 5조까지 넘어서는 거 봐서는 좀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좀 이렇게 뭐 크게 상승보다도 일단은 뭐 하락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동기 전문인과는 지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